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 중이었는데 그리고 또 공수처가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수사 담당은요, 공공수사 1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감찰을 진행했던 검찰이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수사를 착수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 수사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어디까지가 공수처 수사 범위고 어디부터는 중앙지검 해야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직제상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데 들리던데요.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얘기는 네.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게 하겠다. 아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할 수 있는 건 선거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피의자 입건된 것만 봐도 공수처에서는 손윤성 검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중앙지검에서 피고발인으로는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김건희 씨나 한동훈 검사장 이런 분들까지 또 최창민 공공수사 일부장까지 있으니까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는 공수처와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사안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다 겹치지 그걸 않을까요? 서로 공유하면서 아하. 겹치지 않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 수사가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수사 지휘부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번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 사건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은요. 이 최 부장의 아내가 바로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영 공공수사부장의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인물,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반대쪽에 있는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맥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분들이 만약에요. 저런 이유 때문에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처벌하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 자체가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저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도 문제고 저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한 발 앞서서 수사를 먼저 시작한 공수처가요.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 이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이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 대화방,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찍혔던 그 대화방 원본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사한 파일이 원본 없이 과연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손준성 검사, 김웅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 요 라인에 전달 과정, 작성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윤석열 검찰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다 사주를 했는지 그것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조성은 씨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김웅 의원이 중앙지검에 가지 말고 대검으로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대검에 있었죠. 그럼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 대화방 자체가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폭을 해버리면은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출력을 했다거나 캡처를 했다거나 그런 사본의 증거 능력도 인정될 수가 없어요. 아하.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물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원본의 존재와 사본 자체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되는데 원본이 지금 날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저 조성은 씨가 그럼 왜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저거를 없앴냐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가리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와의 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제보 내용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와의 연결고리까지도 밝히는 것은 미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의 갈등도 이 추가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두고 보십시오. 아니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 헛된 정치 공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뭐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나겠죠. 뭐. 자, 여권으로부터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 같은 이 경선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도 지금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 인사를 퇴출하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자, 윤 전 총장은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어제 1차 컷오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측 모든 사안들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부딪히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제 그 1차 경선 결과를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급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박빙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도만 네네.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박빙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양 당사자 간 지금 뭐 반대쪽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쨌건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홍준표 후보의 캠프 측 인사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 진위 여부가 뭐 지금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양 당사자가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예민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네.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 이제 내가 보기에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추이라는 거는 가다가도 다시 또 까꿀로 가고 하는 거니까 난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셨었어요. 내가 그래서 예. 입당을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입당을 했기 때문에 쌍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당 측도 공격을 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자들이. 경쟁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거를 모르고서 저 입당을 했다 그러면 진짜 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양측 이게 경선 경쟁주자와의 이 충돌도 그렇고 여권에서 공격받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잘 아시는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의원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좀 평가 전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좀 밖에 있다가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했었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 대한 이제 우려의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결국
본인이 예전에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윤석열 후보에게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실수한 거고 네. 이제부터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뭐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